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불법 사기 사례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3부까지 우리 유로스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특히나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시고요.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순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분부터 도와드릴게요. 네. 첫 번째 분 고민 종목은요. 미래에셋 생명이에요. 근데 질문자님이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정확한 매수가는 또 안 남겨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미증시에서도 금융주들이 눌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은행주들, 보험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 생명 같은 경우에는 오늘 0.36% 조정을 받으면서 4,140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언제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진입을 하셨다면 아마도 일단 4,000원대 진입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수급 사항을 일단 먼저 볼게요. 재무제표 사항을 보면요. 네. 현재 지금 단기 순이익을 보자면 지금 2020년에도 좀 수익이 조금 줄었지만 이번에는 그나마 조금 더 줄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자사주 매입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뭐랄까 상승은 못 하고 있지만 네. 충분히 일단 좀 추가적인 상승 갈 수 있는데요.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까라고 일단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 2020년 2월 달을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2021년 5월 12일 일단 두 자리를 봐야 되는데요. 먼저 일단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네. 네, 그 체크한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이 봉에 일단 저점에 가까워질수록 일단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000원과 4,100원대가 일단 좀 좋고요. 두 번째로는 3,600원에서 3,500원대가 일단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두 번의 매집을 한다면 아무래도 일단 4,000원대 일단 매수를 한번 하셨을 거고 두 번째 2차적인 매수는 3,500원대나 3,600원대인데 아직 1차적인 진입밖에 안 됐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대로 해서 계속 상승 계속 이어간다면 지금 현재 지금 당장은 일단 눌려 있지만 만약에 일단 눌림 안 주고 바로 올라간다면 첫 번째 저항 줄 수 있는 가격은 4,500원대에서부터 저항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일단 저항 시 50% 정도 일단 수익을 실현시키고 만약에 5,000원 넘어가면 그때는 연말까지 가져가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 미래에셋 생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응 전략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만약에 4,000원이랑 4,100원 부근 그리고 2차적으로는 3,5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도 역시나 금융주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금융주들이 많이 눌렸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 세 분이나 같은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인데요. 한 분은 매수가가 85,500원이고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고요. 다른 분은 81,200원에 비중 2%, 또 다른 분은 81,600원에 비중 2%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는 0.9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83,7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 장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2,000원 저점을 찍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84,000
4,400원 터치하기도 했었고요. 결국에는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재무제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영업이익 면을 일단 보자면 지금 현재 2020년에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2021년에도 좋고요. 그리고 2022년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일단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한 가격도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닉네임이 신바님, 페페님, 그리고 로사님, 그리고 일단 고고님, 일단 이런 분들이 일단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매수를 들고 있는 상태인데 네. 만약 지금 매수 중이라면 사실 또 하나 볼 게 있죠.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날 좀 개인이 좀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 전날을 그전 그리고 일단 7월 5일이나 7월 6일서부터 본다면 이때부터 벌써 매집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7월 5일과 7월 6일을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예상대로 7월 5일 그리고 7월 6일 조금 늘리긴 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약간 좀 턴을 하면서 약간 좀 차트를 돌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추세선이 이렇게 일단 그거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시청자님께서도요. 네. 그래서 일단 4월 13일부터 그리고 6월 7일에 일단 고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일단 떨어지는 차트가 좀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보유 중이라면 약간 수익 중일 것 같은데 앞으로도 9만 원 초반까지도 일단 갈 수 있으니까 좀 홀딩을 좀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9만 원 초반대에서 만약에 좀 저항을 준다면 50%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한번 좀 열만까지 한번 가져가 보면 어떻겠느냐.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9만 4천 원만 지켜놓는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신고가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고민 종목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에 대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행히도 노란톡방에 이 같은 종목으로 세 분이나 남겨주셨는데요. 세 분 모두 다 매수가를 보니까 다 수익권에 계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9만 원 초반대까지 갈 수 있다. 만약에 9만 4천 원대를 유지해주기만 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넥스트 아이고요. 매수가는 2,14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아이는 오늘 1.12%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77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네, 오늘 지수 흐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790원에서 장을 시작해서 결국에는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1,745원까지 저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1%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보시면 조금 하락세가 좀 나온 것 중에 일단 보시면 아직까지 영업 실적이 상당히 조금 저조한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종목은 사실 좀 비중을 많이 들어가는 걸 좀 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지금 현재 2021년 실적이 조금 더 좋게 나온다면 충분히 한번 오버슈팅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인데 네.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지수를 일단 관리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29일부터 지속적인 일단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충분히 한번 오버슈팅은 나올 것 같아요. 다만 비중을 조금 많이 싣는 거는 좀 비추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차트 분석에 들어갈게요. 네.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부분을 일단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1년 5월 21일 날 그리고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6월 11일인데요. 네. 네. 일단 이 중에서 가장 최고 고점은 6월 11일인데요. 6월 11일에서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누구라도 물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강한 슈팅과 함께 그 다음날 고점을 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이죠. 만약에 저희가 보유 중이라면 저희는 분명히 2,800원대에서 정리를 시켰을 겁니다. 사실. 그렇지만 일단 아무래도 또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매수 세력이 빠져나오지 못했다. 미처. 그러다 보니까 가장 5월 20일에 저점을 깨지 않는 한 이 종목은 충분히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을 거다. 다만 힘이 약하다면 아무래도 일단 파동을 그리면서 갈 수 있는데요. 차트를 일단 그려드릴게요. 네. 일단 파동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이렇게
강한 파동이 1파동, 그리고 하락 파동이 2파동. 그러면 일단 올라가더라도요. 스타트 부분을 여기서 1파동으로 잡고 1, 2, 3, 4, 5파동 이렇게 작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은 결정적으로 일단 중요한 건 일단은 1,550원만 깨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든 2,400원에서 2,500원 가까이는 근접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충분한 지금 2,140원대니까 10%니까요. 충분히 일단 1차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신다면 본저가 근처에서 조금 올라가는 데서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는 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강력하게 홀딩해서 한 20% 정도를 일단 차익을 한번 남겨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죠. 넥스트 아이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세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결과를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 저점인 1,550원을 깨지 않는 한 상승세는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조비고요. 매수가는 25,300원, 비중은 5%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조비는 비료 관련주 그리고 태풍 관련주로도 움직이고 있죠. 오늘 주가는 2% 조정을 받았습니다. 2.16%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지수 하루 흐름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23,200원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결국에는 22,7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조비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로사님께서 일단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조비 25,300원에 5% 네, 저번 주에 샀어요라고 낑낑 남겨주셨는데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보시면 2020년 일단 매출은 일단 상당히 좀 기대할 만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2021년에 일단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실적을 일단 좀 눈여겨보면서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기술적인 면을 일단 한번 보자면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보시면 24,000원대에 많이 저항대를 주는 차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매수 가격이 24,000원 돌파될 때 잡은 다음에 차익 실현을 크게 못한 지난주라 했으니까 딱 뭐랄까 24,000원 무너지는 가격에서 빠져나왔다면 상당히 좀 잘 대응하셨을 텐데 이미 지금은 상당히 좀 물려 있는 상태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떤 보유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중요시 일단 볼 수 있는 상황은요.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5월 네. 3일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뒤로 갈 수 있는데요. 12월 29일이거든요. 배당락을 일단 실시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사실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만약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조심스럽게 21,000원대에서 되돌림을 주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비중이 좀 약하다면 이때 조금 비중을 조금 얹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매수가 이상에서 한번 입절을 실어주고 그다음에 24,000원을 돌파해서 25,000원 안착한다면 추가적으로 27,000원 근처까지 한번 가서 올청산을 한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조비에 대해서 대응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조비 같은 경우에는 21,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24,000원을 돌파한다면 27,000원까지도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수익 청산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훈 아나테크고요. 매수가는 8,300원, 비중은 10%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동훈 아나텍 한번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거의 4% 가까이 빠지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는 8,380원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결국에는 8,05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질문자님 매수가를 오늘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를 하신다면 7,000원 그리고 7,000원 초반대가 매우 좋은 가격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 수급적인 면이라든가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그 재무제표는 지금 현재 보시면 사실 그 3년째 좀 좋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는 좀 가져가시긴 좀 그렇지만 현재 일단 매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 비중이 이미 10%이기 때문에 비중을 일단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내려간다 하더라도 6,700원에서 7,000원대에 한번 아주 소량 정도 좀 추가를 하시고 만약에 가급적이면 그냥 상승이 이어지는 게 좋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만약 상승된다면 어디쯤이 일단 좀 좋을까 일단 한번 볼게요. 네. 네,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최근 고점 1월 달부터 그리고 4월 5일에 일단 고점을 연결한다면 지금처럼 저와 같이 이렇게 10,000원대에 일단 추세선이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오늘 아마도 올라가다가 왜 맞고 떨어졌지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술이님이 이제 닉네임이 남기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보시면요, 그 5월 4일 그리고 5월 3일 그리고 계속해서 5월 6일 계속 악재 때문에 강력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올라가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물대를 소화시키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매수 세력은 여기서 일단 들어왔고요. 여기서부터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종목은 6,700원대만 깨지 않는다면 한번 매수 가격 이상에서 9,000원대에서 10,000원 정도까지 갈 거예요. 만약 일단 여기서 간다면 비중은 충분히 50% 이상 줄여주고요. 만약 10,000원 돌파 이후 9,000원까지 붕괴된다면 그때는 일단 과감하게 수익을 일단 청산하고 무프로 가지고 가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일단 10,000원 이상 안착한다면 한 번 더 최고 고점인 13,000원에서 15,000원까지 내다볼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동훈 아나텍에 대해서는 6,700원대를 지지해주기만 한다면 매수가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00원대를 돌파해주기만 한다면 15,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질무자님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좀 더 기다려보시면서 그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게임빌이고요. 매수가는 39,116원, 비중은 14%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오늘 0.8%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마쳤네요. 37,250원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 지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7,550원에 장을 시작해서 장중에 36,900원까지 저점을 찍기도 했었고요. 결국에는 0.8%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면 5월부터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서 질문자님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닉네임을 보니까 일단 색깔을 바꾸자라고 일단 닉네임이 나오시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2020년에 약간 일단 조금 영업 이익이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지속적인 일단 상승세를 일단 보이고 있는 나름 괜찮은 종목을 일단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이 차트는 지금 현재 두 번의 일단 바닥을 찍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찍어드리는 이유는요. 나중에라도 일단 차트를 보실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끔 일단 해주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인 4월 9일 날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요. 네. 그리고 12월 3일을 일단 체크를 해주시면 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고점과 저점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서 일단 저점을 찍고 이때까지 상승을 했고 지금 일단 고점을 만든 이후 하락을 일단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일단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언제 들어왔냐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차트에 급소로 갈 수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월 30일에 하락이 일단 분출되면서 사실 매수세가 세력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아직 나간 흔적이 일단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비중이 일단 14%니까요. 조금 더 내려간다면 조금 더 늘려서 조금 더 매집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은 빨리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일단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월봉으로 한번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으로 보시면 2020년부터 일단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가 5만 원대 찍고 지금 현재 하락을 일단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일단 데드 크로스를 일단 보이시죠? 이봉을 일단 돌리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일단
빠른 반등세는 일단 보여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다만 주봉으로 보면 나 지금 이제 괜찮아. 반등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이슈만 기다리면 충분히 일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이 39,000원이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39,000원이면 34,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 좀 추가적인 매집을 해서 20%까지 채운 다음에 만약에 일단 수익이 발생되면 4만 원 초반대에서는 좀 차익 실현한 다음에 나머지는 좀 길게 가져가서 연말까지 5만 원, 5천 원대까지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싶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일단 전망이 있다 생각하고요. 기대해봐도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빌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조정 시에는 34,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면서 기다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연말까지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고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입니다.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종목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성화인텍이고요. 매수가는 13,070원, 비중은 3%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화인텍은 오늘 보합 마감했네요. 12,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연결 재무제표를 보자면 사실 올해 조금 더 좀 실적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일단 대체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양호한 편을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 흐름에 일단 수급의 일단 주체 흐름을 좀 보자면 우선 개인들이 조금 비중이 좀 높고요. 외인과 기관의 일단 혼조세가 좀 보여주는 약간 복합적인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보시면 개인이 가장 많이 파는 날을 일단 본다면 현재 최근에는 6월 10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6월 10일을 차트에서 일단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다음 종목 나 아직 이 종목 잠깐만요. 이 종목 네네. 조금 더 설명해 더 네. 해야 될 것 같았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6월 10일 개인 일단 매수가 가장 많이 한 날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날 개인들 일단 매수가 좀 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3,000원대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충분히 한번 13,700원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담아주신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적당한 시기는 지금으로서는 11,000원까지도 일단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를 해서 좀 비중을 조금만 더 늘려주시고 그리고 일단 매수 가격 가까이 오르면 13,000원대, 14,000원대 가까이 오면 비중을 좀 줄인 다음 추가적인 이익은 15,000원대까지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성화인텍에 대해서는 11,000원대까지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는 조정 시에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승을 한다면 1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질무자님 꼭 대응 잘하시면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아비코 전자고요. 매수가는 8,420원, 비중은 10%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아비코 전자는 오늘 0.78% 오름세를 보이면서 7,78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 장중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7,680원에 머물러 있다 저점 찍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0.78% 오름세를 보이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문가님, 아비코 전자는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보니까 닉네임이 양땡땡님께서 일단 8,420원 일단 10% 있어요라고 일단 남겨주셨는데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좀 의미 있는 가격에 일단 진입을 하셨는데 좀 운이 없게도 일단 좀 밀렸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지금은 일단 영업이익부터 일단 볼게요. 일단 사실 회사가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영업이익이 좀 나쁘지 않다면 사실 추천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점차 나아지고 있을 사항이 일단 기대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 미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가져가도 될 만한 종목 같고요. 첫 번째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 1월 22일 일단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현재 물렸던 가격인 8,400원에 체크를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일단 추세를 일단 그려본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조금 차트를 볼 줄 아는 분이 아닐까라는 착각까지 일단 들었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래쪽 보조 시그널을 보면 상당히 가열권에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로 좀 운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가격적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지만 보조 시그널에서 이미 약간 좀 가열권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자, 일단 훑어보자면 자, 이 종목은요 우선 네. 1월 달부터 고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일단 저점인 3월 5일서부터 쭉 이렇게 나열한다면 삼각수렴 형태에 일단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계속 유지를 하고요. 삼각수렴이 계속해서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시세의 분출에 정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일단 홀딩을 좀 계속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7,000원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더 한 번 더 오버슈팅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7,000원대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7,000원대가 무너진다면 마지막 라인이 있는데요. 그렇게 네. 일단 말씀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 라인은 일단 6,300원대가 있는데 이 라인이 일단 거의 핵심적인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 무너진다면 조금 반등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무너진다면 이 가격에서는 밑으로 일단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가격은 첫 번째 오는 지지 가격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가격은 올라올 때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네. 네네네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지하는 가격이 네. 무너지면 올라올 때는 그 가격이 나를 저항을 주는 밀어내는 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0원대 유지만 해준다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7,000원대가 무너진다면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좋다. 그러면 일단 7,000원 무너져도 6,000원 초반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비중이 좀 10%니까 5% 정도 더 늘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비코전자에 대해서도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7,000원대를 유지만 해준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만약에 무너진다면 6,300원대까지 아래로 열려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자님 비중이 10%니까요. 한 5% 정도 비중 추가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은 오늘 뜨거웠던 종목이네요. 한샘이고요. 매수가는 14만 9천 원, 비중은 5%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한샘은 24% 넘게 급등하면서 14만 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죠. 오늘 하루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샘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만 7,500원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14만 7,500원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14만 9천원까지 고점 찍었었는데요. 질문자님 매수가 보니까 오늘 따라가신 것 같아요. 지금 고점에 딱 물려 계시는 매수 가격이 것 같아요. 얼마나 하셨죠? 매수가가 14만 9천원이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네. 굉장히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럴 수가 있나요? 네. 네. 정말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마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이 종목은 아까 전에 일단 분석했다시피 사실 영업적인 이익만 보자면 충분히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일단 좀 가져가는 게 좋긴 좋은데 지금 당장은 사실 고점이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 비중이 몇 %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매수가요? 매수가는 14만 9천 원 들었고요. 네,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만약에도 내일 매수 가격이 온다면 저는 일단 비중을 좀 축소시키고 그냥 좀 줄여주고 다시 14만 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갭매우를 자르려 13만 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차라리 이때부터 좀 매집을 좀 들어간 게 좋고 지금은 만약에 14만 9천 원 근처라도 내일 만약에 가격을 넘지 못한다면 저는 좀 정리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돌파할 거라면 아주 강력해서 일단 갭을 뜰 것 같거든요. 그때에도 14만 9천 원을 깨트린다면 조금은 비중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14만 9천 원 매수 가격이 매우 중요하니까 내일은 넘는지 아니면 이탈하는지 그것을 좀 눈여겨보시고 추가적인 매집을 할 거 아니라면 14만 9천 원 돌파 이후 지지 못한다면 비중을 확실히 줄여줄 것. 네, 알겠습니다. 네, 한샘에 대해서도 정말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아마 내일 흐름이 정말 관건인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입니다.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유로스타님과 함께하는 종목의 제왕 2부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노란톡 방에서 차례대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고요. 매수가는 46,700원, 비중은 조금 크시네요. 50%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원생명과학은 2.28% 상승하면서 47,1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47,300원에서 장을 시작하고요. 장중에 43,600원까지 눌리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 넘게 시세를 냈네요. 최근에 굉장히 급등했었던 종목인데 질문자님은 최근 7월 8일에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어서 걱정을 했어요. 비중도 많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네. 언제쯤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저라면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일단 4만 9천 원대 가까이 오면요. 우선 비중이 몇 프로라고 했죠? 비중 50%라고 네, 남겨주셨어요. 가격은 매수가는 46,700원이요. 네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아무래도 일단 여기 보시면 경고라고 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유망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일단 지금 이제 4만 9천 원대 초반에 좀 차익 실현을 충분히 좀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저라면 아마 2만 7천 원대와 3만 4천 원대를 추가 매집할 수 있는 자리를 미리 일단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저희가 이 종목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4월 8일 그리고 4월 10일쯤 이때 목요일 금요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당히 유망하다고 일단 말씀드린 가격이 아무래도 13,000원인데 이때부터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지금 이제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좀 오른 다음에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만 원대를 넘지 못하면 무조건 4만 원대까지 와서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50%라고 하면 충분히 조금 4만 9천 원대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다시 늘림을 공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 군의 하나인데 네.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일단 영업이익은 계속 좀 없고 다시 이슈는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걸 먼저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무조건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니까요. 만약에 4만 9천 원대 부근에서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시젠이고요. 매수가는 13만 1,000원, 비중은 25%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시젠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85,800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오늘 지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3,800원에 장을 시작해서 장중에 86,400원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전문가님. 진단키트 종목들 굉장히 핫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까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가격대가 네, 13만 1,000원이시고요. 비중은 2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13만 1,000원대면 상당히 그 예전부터 일단 이 종목을 좀 보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비중마저 20%라고 그랬나요? 네, 25%세요. 네, 우선 비중을 일단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일단 보자면 사실 좀 이 종목 같은 경우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일단 실질적으로는 아직 좀 매출이 좀 약하기 때문에 비중을 일단 추가를 일단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시면 42,000원대 그러니까 4월 20일 날 보시면 거의 한번 12만 원대 가까이 왔거든요. 네. 만약에 이번에도 올라온다면 이때가 이제 권리락 들어온 지점인데 이때 만약에 좀 이때까지 온다면 저는 이때는 가감하게 좀 비중을 거의 75%까지 다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네, 축소. 어느 정도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질문자님 지금 손실 많이 보고 계셔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잘 대응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IB 김영이고요. 매수가는 5,04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IB 김영 오늘 크게 급락을 했네요. 5% 넘게 밀리면서 4,210원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 하루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4,450원까지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크게 밀리면서 가장 저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4,20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I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관련주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로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지금 오늘 이렇게 크게 빠졌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대응을? 네, 우선 일단 차트만 볼 게 아니라 네. 일단 영업적인 그 부분을 일단 한번 볼게요. 네. 2020년에는 사실 좀 수익이 많이 감소했지만 코로나 시대에 일단 들어서면서 좀 부각되면서 매출이 158%는 폭풍적인 일단 성장을 하면서 이번에 일단 3,000원, 2,000원대에서 거의 100% 이상 넘는 5,000원대까지 일단 반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지속적인 일단 상승보다는 5,200원, 5,300원대에 보시면 볼까요? 차트를 확대해 볼게요. 네. 이 부분. 자, 지금 보시면 첫날 6월 30일 날 5,300원대를 찍었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7월 2일 날 또 5,300원대를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7,600원대를 또 7월 6일 날 또 5,300원대 찍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300원대 찍고 안착을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떻게 되나요? 네, 만약 이렇게 되면요, 저항이 그대로 일단 나에게 일단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비중을 좀 축소시켜야 됐었는데 네. 아까 전에 일단 보니까 가격대가 얼마라고 그랬죠? 5,040원이요. 네, 정말 일단 가격대가 지금 보시면 최고점에 잡았거든요. 지금 네. 이런 경우는 사실 비중이 낮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눌리면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 만약에 비중이 높다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수급의 주체부터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수급의 주체를 일단 살펴보면요. 우선 개인과 외국인의 일단 싸움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일단 계속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일단 개인이 일단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 일단은 추가적인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참고적으로 기간까지 들어와 준다면 아주 좋은데 일단 지금 당장은 이익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위기를 일단 모면할까 이런 상황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면 설명드릴게요. 대부분 이제 좋은 종목이라 생각해서 일단 들어가셔서 상당히 좀 상투에서 좀 물린 상황인데 차트만 조금 볼 줄 알았었다면 좀 여기서는 조금 좀 피해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차트 일단 맥점 라인을 일단 잡아드릴게요. 네. 우선 차트의 맥점 라인은 1,900원대가 일단 1차적인 맥점 라인이에요. 1,900원이요? 네네. 거기서 일단 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요. 여기 2021년 4월 5일 15일 보시면요. 그리고 전날 계속해서 일단 전날 거래량을 돌파시키면서 최고의 거래량을 터뜨리는 지점이 4월
5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고점을 터뜨린 날이 5월 7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매수 세력은 여기서부터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세력들은 지금 현재 여기서 매수 들어와서 다시 좀 빠지면서 추가적인 매집을 계속하면서 거의 한 4개월 동안 매집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빵 터지는 날이 이날이죠. 6월 28일. 그러면서 6월 28일 이후 갭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트가 내려올 자리는 어디인가? 결국 3,550원인 갭을 메우러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여기서 일단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은 3,550원을 다시 돌파할 때가 1차 매수 시점이고요. 만약에 2차적으로는 저는 1,900원은 절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2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리는 2,800원대. 그래서 일단 2,800원대와 3,550원대가 일단 매수 라인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를 좀 한다면 이분은 이미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차라리 2,800원에서 3,000원대부터 조금 매집을 하신다면 어떨까 싶어요. 무조건 갭 메우는 3,550원까지는 더 내려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IB 김영우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자님이 20%로 어느 정도 비중은 조금 많으시니까요. 2,800원대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은 바로 네이처셀이고요. 매수가는 31,000원, 비중은 9%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처셀은 5% 넘게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38,0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 하루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9,000원 저점을 찍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39,00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전문가님. 네이처셀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네이처셀이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상당히 좀 주가를 일단 이끌면서 저희가 6월 15일 때쯤 그리고 일단 그리고 6월 21일 때쯤 한 번씩 일단 매수 라인을 일단 좀 설명드렸는데요. 상당히 일단 상한가 일단 치면서 올라갔던 시점인데 6월 22일 날 저점 그리고 일단 고점을 일단 눈여겨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6월 22일에 고점 그리고 가격대가 얼마대인가요, 전문가님? 네, 27,000원과 22,000원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수급적인 면을 일단 한번 보면서, 그리고 차트를 일단 보면서 할게요. 지금 일단 보시면, 2018년, 그리고 2019년까지는 일단, 조금 양호한 모습이었지만, 2020년 때는 사실, 적자를 일단 면치 못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같은 상황은, 아무래도 일단, 기대치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뭐냐면, 사실 주식은, 실적도 좋지만 기대치에 좀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네. 이 종목이 일단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수급의 주체를 일단 한번 또 봐야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3파전이 좀 치열한데 지금 최근에 일단 수급의 주체는 거의 그 외인이 일단 주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외인이 일단 주도적이기 때문에 외인이 팔지만 않는다면 지금 현재 매수 가격에서 중요한 시점을 일단 찍어 드릴게요. 우선 27,000원 때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한 번 더 고점을 만들어내면서 35,000원 그리고 37,000원대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매수를 홀딩시켜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처셀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27,000원대만 지켜준다면 지금 질문자님 매수가가 31,000원인데요. 31,000원 그 이상으로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마음 편하게 잘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시스웍이고요. 매수가는 2,700원, 비중은 27%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진단키트 시스웍도 오늘 크게 시세를 냈었죠. 12%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2,685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 하루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웍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30원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2,765원 고점을 찍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크게 시세를 냈지만 질문자님은 지금 조금 손실권에 계세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 고점을 보자면 일단 5,000원대 찍고 그다음 일단 계속 하락을 유지하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봉이나 일단 월봉을 보면 이 가격의 일단 평단가를 일단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사실 걱정할 만한 가격은 아니지만 사실 조금 안타깝지만 좋은 가격의 매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지만 실질적으로 3년째 계속해서 일단 영업 뭐랄까 조금 실적이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일단 비중을 축소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는 쪽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종목으로 나중에 뭐 정말 사실 50% 내지 100%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이 계속해서 좀 습관적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한번 좀 많이 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비중은 많이 실지 않고 이 종목 충분히 일단 인지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수익은 나고 안 나고는 일단 두 번째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다행히 코로나 시대에서 조금 어울리는 종목이긴 한데 그 종목만 아니면 당장 좀 정리해버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어떤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이 종목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면 지금 매수 가격이 상당히 좀 날카로운 가격이에요. 일단 날카로운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 종목의 차트는 4월 28일에 일단 고점이 형성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7월 9일에도 일단 고점을 돌파 이후 일단 하락하고 그 다음날 또 올라왔지만 다시 똑같은 동일한 2,700원대를 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일단 2,700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한 가격인데 이 가격에서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잡아주고 현재 좀 보유를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최고 고점이 단기 최고 고점이 2,950원이잖아요. 올라가더라도 이 가격에서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면 그냥 익절을 실현하시고 다시 좀 더 저점인 1,800원대와 2,000원대를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신 잠시 후 3부에서는 유망한 종목도 언급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어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